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이문환입니다. 이번 주제는 비만, 오베시티라고 하는 비만입니다. 한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비만 퇴치였습니다. 우리 세계물리치료사 연맹 WCPT라고 하는 이 연맹을 잘 모르시는 물리치료사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월드 콩그레스 오브 피지컬 세라피입니다. 네, 세계물리치료연맹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매년 발표하는 선언서가 있습니다. 디클레어라고 해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 선언서에도 물리치료사들이 전 세계 비만 퇴치에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데 우리 물리치료계에서도 그래서 비만 전문가들이 국내에 넘어와서 많은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런 물리치료사들 또한 노인 물리치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그 위에도 비만과 관련돼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해외 스카들이 한국에 와서 했던 그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내려와 보면 비만한 환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닥 고도 비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인지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집안에서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 병원에 고도 비만 환자들이 가끔씩 오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비만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것이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일단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비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이야기되는 게 지방입니다. 네.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온을 보존을 해줘요. 두 번째는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특히 유산소 에너지로 작용을 하죠. 세 번째는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인데, 그래서 사실 이 여자의 체지방량이 남자보다 많아요. 그래서 추위에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사실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은 데이트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면 여자친구가 춥다고 해서 그 남자가 자기의 잠바를 벗어서 여자한테 주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살인행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농담삼아 하는데, 안 그래도 지방량이 작은 남자들이 추위에 약한데 거기다 잠바까지 벗어서 여자에게 준다, 이는 너무 무모한 짓입니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참고하시고요. 지방은 이 유산소 에너지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방의 지방이라고 하는 형태로 몸에 이렇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비만으로 체형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이 찐다라고 하는데, 살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이야기하죠. 근육이 아니라. 살이 쪘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이제 지방이 많다라는 것인데,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에 입으로 먹었던 이 음식들이 에너지가 되는데요. 입으로 들어온 음식이 에너지로 들어와서 우리가 쓰고 남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것을 다음에 쓰려고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것이 비만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먹으면 많이 움직이면 되는데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 활동량이 적게 되면 그 에너지는 남게 되고 그 에너지는 다음에 쓰려고 어딘가에 보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뭐 겨드랑이라든지 팔뚝, 뭐 가슴, 배, 엉덩이 이런 데 대퇴부 안쪽, 허벅지 안쪽이죠. 이런 데 이제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지방을 없애려고 하면 지방을 연소시킨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연소가 뭡니까? 태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지방을 분해시키려면 오직 유산소 운동만이 지방을 연소를 시킬 수가 있다. 우리가 에너지, 몸을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 첫 번째는 당이 에너지가 되죠. 당, 글루코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유산소 에너지로 넘어갈 때 이 지방이 타면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로 쓰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살이 빠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뭐 비만과 관련해서 뭐 식품이라든지 또 뭐 병원에서도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현상에 의해 가지고 이 지방을 없앨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방 흡입술 같은 경우에야 뭐 그 자리에 지방을 빼버리니까 뭐 이해는 된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시상하부에 있는 섭식 중추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넣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음식량이 충분히 들어오게 되면 위가 빵빵하게 차면서 위 바깥에 있는 신경이 이제 내로 올라가면서 시상하부에 있는 포만 중추를 자극을 하면서 식욕을 떨어뜨리게 되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어떤 약이나 어떤 식품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이 섭식 중추를 파괴를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섭식 중추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지방을 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까지는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식품으로도 살을 빼고 마사지를 해서 살을 빼고 한다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산소 에너지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그 유산소 에너지로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에너지로 가동이 되면서 분해가 되는 연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직 유산소 운동만이 지방을 태울 수 있다. 그래서 이 비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운동만이 유산소 에어로빅 엑서사이즈만이 가능한 것이 다른 그 어떤 걸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이제 살이 찌고 좀 비만해진다라고 하면 바깥으로 나가셔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땀을 흘리고, 네. 그래야만 지방이 연소가 되면서 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만한 환자들의 특징은 아무래도 움직임이 양이 작고 이런 사람 특징이죠. 대신에 먹는 양은 많고, 그죠? 그래서 내가 비만하다 또는 살이 쪄서 살 빼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운동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요. 자, 물리치료사인 제 입장에서 이 비만 환자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비만이 만병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요통도 비만한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라고 그러고, 무릎이 아픈 사람도 비만에 의해서 무릎에 과부하를 주기 때문에 네,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고 발목이 습관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살을 빼라 그러고 다 뭐예요, 그죠? 신경근골격계 질환에 있어서도 이 비만이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모든 통증은 근육의 경직에 의해서 그죠? 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살이 찐 환자라고 하더라도 관절을 지나는 또는 척추를 연결하는 그 근육들이 굳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관절을 압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죠. 요통도 안 생기고 무릎도 안 아프고 발목도 안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야윈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관절을 지나는 또는 척추와 척추를 연결하는 그 근육들이 타이트하게 굳어 있게 되면 관절을 압박을 하게 되고 그 결과 통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통 또한 비만이 원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노화도 원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생활 습관도 다 원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도 원인이 아니고 남녀 성별도 원인이 아니다라고 했죠. 오직 그 근육이 굳어 있냐 굳어 있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만한 환자라 하더라도 근육이 말랑말랑한 사람들은
네, 근골격계 질환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좀 이제 고도 비만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다른 내장계의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차기도 하고 또 뭐 장기를 압박하는 이유에 의해서 장애 연동 운동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 체중 또는 약간의 어떤 과체중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것이 이후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좋을 것이기 때문에 고도 비만 환자라면 살을 빼는 게 좋은데 살을 빼려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유산소 운동이 되게 해야 된다. 뛰는 것이 두렵다면 걸어야 되고, 걷는다면 근력량이 좋아지는 만큼, 심폐지구력이 좋아지는 만큼 걷는 속도를 빠르게 걸어가게 해야 되겠죠. 파워워킹이 되게. 그래도 달릴 수 있다면 뛰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지방이 유산소 에너지로 연소가 되면서 살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살이 빠지면 근육량도 빠지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근육은 그러니까 저항 운동에 의해 가지고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라고 하죠.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머슬의 파이브의 직경이 비대해지는 하이퍼트로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것과 근육량이 빠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다른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뭐 살이 빠지는 데 있어서 근육량까지 빠지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뭐 웨이트 트레이닝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것들 또한 뭐 도움은 되겠지만 일단은 뭐 그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비만에 대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